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남시 의료원 이 건립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뭐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뭐 몇 년 걸릴 테고, 그보다는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성남시 의료원 건립 과정을 좀 살펴보는, 그래서 살펴보는 목표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공공병원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들을 좀 많이 극복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남시 의료원 만드는 과정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진,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병원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각 청의 문제들이 모두 다 아마 드러난, 어떤 거의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좀 치열하게 이 전투를 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우선요 아마 시기구분은 크게 4단계 정도로 아마 시기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는 이재명 시장 당선 전에 있었던 일들, 사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잉태가 되는 첫그림들을 잘못 그려놔가지고 그걸 아마 굽어 있는 거를 바로 펴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또 펴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일기가 있었죠. 제2기 2단계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입찰 공고가 나는 그 전까지는 좀 밑그림 그리는 논의를 하는 거죠. 예.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 일종 크게 넓은 의미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년 반 정도, 실제로 정확하게 한 거는 사실은 한 1년 조금 남짓, 1년 반 정도 한 셈이죠. 예, 그때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좀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3기는 공사 입찰 공고를 하고 또 밑그림은 일단 정도 그려진 거예요. 기획 단계는 지나서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고 또 창립 이사회가 개최되는 이 시점까지가 이제 3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창립 이사회가 개최되고 나서 개원할 때까지가 이제 4기가 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문제가요, 1차 진료, 1차 진료는 의원급이고 2차 진료가 종합병원 정도 좀 되는 거고 3차 진료가 상급 종합병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2.5차 진료 정도로 하자. 500병상 정도가 되면 2차 진료보다는 조금 높고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보다는 조금 낮은 2.5차 정도를 하자. 아까 그 이야기한 게 필수 중증 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5차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개념을 잡은 거죠. 장례식장은 적절한 규모로 확보하고 직영하는 쪽으로, 그래서 서민도 적정한 비용으로 품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입니다. 어려운 재정 문제에 도움이 되는, 사실 돈이 거기서 앞에 적지 않아 여기서 많이 메꿔지는 면들이 있죠. 그다음 매점 등은 설치를 하되 베이커리, 미장, 꽃집 등은 제외하는. 왜냐, 그 식당도 제외하자. 외부인 식당 있잖아요. 제외하자. 왜냐, 앞에 쭉 그 가게들이 잔뜩 있는데 그쪽 상생을 해야 되잖아. 그쪽하고 경쟁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 은행, 의료기구 판매시설, 종교시설, 직장 어린이집, 자원봉사자실 이런 정도, 시민과 환자와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운영하는 이런 정도로 가야지 수익 위주로 가는 건 안 맞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점은요, 이용자, 병원이 있는 병원을 다시 신축할 경우에는 이용자 그룹이 있는 거예요.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어떻게 내부 시설을 해야 되는지가 촘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병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이용자 그룹이 없잖아요. 유저 그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유저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병원 만들어 놓고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떤 거는 구조상 바꿀 수도 없는, 콘크리트 다 해놓고 나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저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유저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 협력병원들 하고 해가지고 그 각 파트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설계 시공 자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의 정체성 확보하면서 의료시설과 보완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강화했죠. 그래서 대강당도 다목적실은 대회의실이 되는 거예요. 300석, 800석은 뭐 나중에 뭐 병원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굉장히 시너지가 난 거죠. 그 다음 기초공사 강화했다는 이야기를 설명했고요. 연결 가능한 통로 설치 가능하도록 미리 해서 시공할 때부터 그렇게 바꿨죠. 분리는 가능하되 유사시에는 쉽게 연결하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통합 물류 배송 시스템 체계 문제가, 건축 시 하드웨어로 이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자동 물류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산이 잘 유기적으로 해야 돼요. 병원이라는 거는 진료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수시로 뜯고 붙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변적, 일반적, 그래서 벽도 이런 스코보 벽 말고 쉽게 뜯다 붙여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그런 재질로 하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돈 이 정도는 안 들잖아요. 임금이만 들면 재료를 많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도 좋고 그렇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은 우리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에요. 크게 봐서. 그래서 투수도 한 명이 출전하지만 투수진이 10몇 명씩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 노름이에요. 어떤 의사들이 와서 일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굉장히 이 독립성이 강하고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래서 공공의료의 사명감을 가진 좋은 의사들을 팀을 만들어요. 자기와 파트너로 같이 결정하는, 직책상 자기가 원자이지만 그렇게 해야 자존심 강하고 성취가 말하자면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저 가서 한번 몸을 던져서 제대로 된 병원 만드는데 내가 주역이 되겠다.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객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체가 되게 하려면 논의 과정부터 팀을 같이 팀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기획을 제대로 하는 게,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게 모든 일의 출발점.